선생님, 우리 아이 유치원 때, 막 1, 2학년 때 인기 정말 많았고, 성격 진짜 좋았고, 친구들이 다 좋아했거든요. 근데 지금 사춘기라서 그런지 친구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요. 어릴 때는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왜 이러죠? 이런 상담 고학년 때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학년 부모님들 막 요란스러운 인기 많은 아이 부러우신가요? 잠깐만요. 오늘 그 인기의 실체 들여다볼 거예요.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들으셔야 해요. 유치원, 막 저학년 아이들의 관계는 힘의 균형이 매우 단순해요. 이 시기에 옳지 못한 방법으로 중심이 되는 아이들은 대체로 조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특징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든 관철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방향을 이끄는 아이들. 친구들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는 아이들. 놀이에서 친구들을 막 줄 세우고 항상 본인이 빛나야 하는 아이. 물론 이런 아이들 중에 에너지가 넘치고 놀이를 잘 만들고 웃기고 나름의 매력이 당연히 있죠. 그런데 부모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아이 리더십이 있구나. 인기가 많구나. 근데요, 그 인기를 한꺼풀만 벗겨보면 조금 다른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그 아이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보세요. 좋아서 따라가는 걸까요? 아이들은 대부분 갈등을 감당할 힘이 없거든요. 누군가 크기 싫다고 표현하면 두려워요. 강하게 자기 방식을 밀어붙이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선택해요. 차라리 맞춰주자. 저 아이랑은 안 부딪히는 게 나아. 이때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은 사실 호감이 아닐지도 몰라요. 안전을 확보하고 싶은 욕구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회피적 수능. 갈등이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상대의 요구에 맞춰주는 행동이에요. 위협, 회피 행동. 상대의 부정적인 반응이 두려워서 자기의 의견을 조금 억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부 소속감. 이 아이랑 맞춰야 이 무리에 있을 수 있다. 라는 조건이 붙은 소속감이에요. 그리고 조금 하나 더 중요한 게 강한 힘을 가진 대상에게 느끼는 두려움과 불편함. 이런 것들을 아이들은 호감으로 착각하기도 하죠. 제가 좋아가 아니라 쟤한테 잘 보여야 해. 인 건데 아이들은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진짜 인기일까요? 위협을 기반한 유대감이죠. 정리하면 좋아서가 아니라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함께하는 관계일지도 몰라요. 이게 아이들이니까 두루두루 예뻐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유치원 저학년 때 인기 많은 아이, 주변에서 벌어지는 진짜 구조를 한번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시기의 어른들은 이렇게 해석하죠. 그 부모님은 우리의 리더십 있다, 인기 많다, 사회성 좋다. 아이가 친구들을 막 이끌고 놀이를 주도하고 늘 중심에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한번 질문을 바꿔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의 있는 주변 친구들이 진짜 편안해 보이나? 우리 아이가 주도하는 놀이에서 다른 친구들 의견을 진심으로 듣고 있나? 우리 아이가 싫다고 하면 친구들이 불편해서 물러서고 있진 않나? 진짜 봐야 할 건 이거예요. 친구가 많은가가 아니라 친구들이 편안해 하는가? 내 아이가 앞에 서 있는가가 아니라 아이가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가? 여기서 착각이 시작되면요, 이 착각이 아주 오래 가는 거예요. 고학년 될 때까지 이 착각이 가니까 아이도 부모님도 점점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학년 때, 어렸을 때 내 아이가 친구들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중심에 서려고 한다면 그때 너무 꼭 알려주셔야 돼요. 그건 옳지 않은 방식이라고. 주변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사실 내 아이를 위해서거든요. 지금 이 방식이 통한다고 내버려 두면 아이는 이게 맞는 줄 알겠죠? 이게 인기를 얻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라고 믿게 돼요. 그런데 고학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이 방식은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아이가 겪는 혼란은 훨씬 크고 바로잡기도 훨씬 어려운 거예요. 어렸을 때는 당연히 훨씬 쉬워요. 친구한테 명령하는 건 옳지 않아. 친구 이야기도 들어줘야 해. 너가 싫어도 해야 하는 것도 있어. 훈육을 해야 되죠.
어릴 때 잡아주셔야 돼요. 커서 잡으려면 정말 힘드니까 지금이 기회라고요. 우리 애 인기 있어, 사회성 있어, 이렇게 착각하시면 진짜 안 돼요. 왜 고학년이 되면 이런 아이들이 힘들어지냐. 고학년이 되면 당연히 아이들의 인지와 감정은 완전히 달라지죠. 자기 감정을 구분할 수 있게 돼요. 아, 나 이거 싫은데? 나 이거 참고 있었던 거였어. 관계의 불공정함을 인식하게 된다고요. 왜 항상 쟤는 제멋대로지? 나는 왜 맨날 맞춰줘야 해? 그리고 결정적으로 상처를 내가 참아야 할 일로 보지 않는 아이들이 많아진다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따라오던 아이들이 이제 점점 난 이제 싫어. 나 쟤랑 있으면 힘들어. 나 쟤랑 조금 있기 싫어. 이때 불안한 인기를 가졌던 아이가 그래서 혼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통제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중심에서 점점 밀려날까봐 불안해요. 관계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봐 불안한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 말 한마디에 다 따라왔는데 이제는 하나 둘씩 따라오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하기 시작하겠어요? 더 세게 나갈 확률이 높다. 무시하거나 나쁜 말을 하거나 비꼬거나 막 험담을 하거나 한두 명을 찍어서 은근히 괴롭히거나. 이거는 이 아이가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권력을 잃기 시작할 때 공격성이 증가하는 전형적인 심리적인 패턴이죠. 불안감, 잃어버린 통제감을 되찾으려는 심리인 거예요. 그 방법이 공격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부모님들께서 상담에서 정말 많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우리의 성격 좋았어요. 주변 친구들이 너무 예민해진 것 같아요. 주변 친구들이 우리 애가 인기가 많아서 질투해서 이러는 거 아닌가요? 이럴 때 부모님이 또 헷갈리시는 거예요. 어릴 때의 착각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유치원 때 막 저학년 때 인기가 많았다고 착각했던 그 시절의 기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잘못된 착각이. 막 사춘기가 되더니 친구 잘못 만나서 이상해진 거예요. 아이 친구들이 갑자기 우리 애를 싫어해서 질투해서 왕따시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갑자기 친구들을 괴롭히는데 정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진짜 안 그랬거든요. 아니거든요. 갑자기 달라진 게 아닌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관계의 방식이 이제 부모님이 알 정도로 드러난 것 뿐이에요. 어릴 때는 힘의 불균형 속에서 쉽게 숨겨져 있던 것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니까 너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 뿐이죠. 이 영상을 들으면서 조금 위안을 받으셨으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조용해서 약간 따라주면서 상처받았던 아이와 부모님들, 항상 참고 맞춰주던 아이, 그 옆에 있어서 우리 애 왜 저러지? 왜 항상 저렇게 당하지? 걱정했던 부모님, 말해주고 싶어요. 그 아이는 사회성이 부족했던 게 아닐지도 몰라요. 자기 경계를 지키고 있었던 아이일지도 모른다고요. 싫어를 말하지 못한 게 아니라 상대가 그런 아이라서 나의 상처, 주변 친구들의 상처를 다 생각한 아이일지도 모른다. 그 힘은 고학년이 될수록 빛을 발할 겁니다. 대신 자기 감정을 알고 남의 감정을 헤아리고 관계 안에서 나의 편안함을 지킬 줄 아는 아이로 우리가 지켜주자고요. 지금 우리 아이가 친구가 적다고, 조용하다고, 혹은 인기가 없어 보인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인기는 어릴수록 시끄럽고 불안할수록 요란해요. 불안한 인기는 결국 사라지지만 편안한 관계를 만들 줄 아는 아이는 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밖에서 보이는 인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교실 안에서 진짜 평온한 아이는 늘 앞에 서지 않아도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알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정할 줄 알고 자기 감정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아이. 조용해 보여도 관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아이. 그런 아이들은 관심을 구걸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아요. 진짜 사회성은 계속 말하지만 눈에 띄는 인기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편안함을 지킬 수 있는 힘이에요. 오늘 아이한테 우리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냥 안아주고 이렇게 말해주자고요. 너랑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엄마 보고 아빠 보고 그렇게 웃어주니까 너무 행복하다. 그 한마디가 아이의 사회성을 만들어주는 거 아닐까요? 주주쌤이었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